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전문가 펀드매니저 문견의 주식후견의 TV입니다. 네, 오늘은 오로라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 오늘 하한가 같죠, 그죠? 시가총액이 2천억 원이 되지 않는데,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는데, 당기순이익은 반대로 줄어들고 있는 이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판단의 근거가 될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EPS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주당 배당금은 오히려 늘려가면서 배당 성량을 늘리고 있다. 주주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들, 분기 적자 있는 것들도 매수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기 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번 회차에는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좋은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분기 대비해서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매출액 자체가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팍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주가 상승에는 약간의 무리는 있겠죠. 그죠? 보시면 보유지분은 거의 50% 이상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영권 분쟁이나 이런 부분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 회사가 뭐 진행하는 거는 뭐 완구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매출 실적 부분에서만 여러분들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보면 되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본사 사업본부가 3분기임에도 불구하고 뭐 전년 대비해서 조금 미진하겠죠. 이 정도는. 그런데 미국 사업본부가 조금 더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누기 3을 하고 곱하기 4를 하면은 아무래도 전년보다는 매출액이 좋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게 영업이익 자체가 올라갔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당기순이익이 또 따라와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 맞은다고 하면은 적정하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높겠죠, 그죠? 보시면은 3분기에 이렇게 재화의 판매 부분이 확실하게 많이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용역이나 기타 매출 이런 것들은 뭐 꾸준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돼요. 특히나 이 기타 매출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전년보다 높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이, 당사는 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고 주요 제품과 생산과 판매는 이 해외 생산 법인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해외에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겠어요? 환율적인 부분이겠죠. 해외 쪽에서 그 물건을 이제 제작하는데 어떠한 원자재가 필요할 거고, 그죠? 요것도 달러 결제를 하게 될 거고, 이거를 다시 한번 해외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쪽에다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운송료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달러로 결제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만들어 가지고 해외에 달러로 수출했다. 이렇게 되면은 달러에 대한 수출 차익을 대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해외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관세 부분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네요. 자, 연결 손익계산서 이런 거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누적 부분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주당 이익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2.5배 정도 상승을 했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성장세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기업이고요. 다만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부분은, 회사가 좋다라는 부분과 주가가 적정하느냐, 이 부분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 이런 거 보시면은 뭐 전체적으로 이것도 좋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이것도 늘어나고, 뭐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전분기보다 이번 분기가 훨씬 더 거의 한 2배 정도의 수익이 냈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보면 오라라 월드는 뭐 대교와 동인기관에 이렇게 자기 주식을 처분을 했고, 뭐 교환 가액도 만들고 있다. 여기 보시면은 교환 사채도 발행을 했다는 거 알 수 있죠. 교환 가액이 25,950원이다. 그러면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거고, 그런 옵션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분명히 요거를 투자를 하게 될 텐데, 적정 주가를 갖다가 그러면 25,950원 정도에 예측을 하고 들어온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잘 나가는 것과 주가가 항상 그에 따라서 가지 않는다는 거, 그것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뒤에 차트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게시판 한번 보면은 여러 가지 글들이 많습니다. 뭐 착시효과, 뭐 형들 뭐 어쩌고 매수한 사람한테 뭐라고 한마디를 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글들이 있는데, 금요일에 내가 말한 대로임 시간에 몰빵 쳤다는 분 어디 갔냐? 인머머 레이더 있나? 오로라 IPO 캐릭터 회사로 엄청 감싸면서 시외 고르라고 줬더니 뭐 하한가 찍히니까 보이질 않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왜 하한가이냐,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단정 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도 있지만 적어도 유료 회원들에게는 돈을 받고 종목과 매수 신을 줬기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저 역시도 멤버십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뭐 아무런 이유 없는 뭐 데미지가 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한가 처음 맞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한테 큰돈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들어가니까 당황스럽다. 다른 유료방 회원들은 추가 매수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추가 매수를 하는 부분은 조금 시일이 걸리고 나서 진행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회사가 적정 주가인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적정 주가 내려갔을 때, 혹은 그 아래로 더 내려갔을 때 매수를 해야지 내가 본전에서 탈출을 할 수 있거나, 혹은 약손실을 보고 나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참고로 핑크폰 낙수효과 기대하지 마세요. 삼지하고 경쟁할 때 둘이 시속 게임 있는데 한쪽 오르면 한쪽 내린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SAMG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오로라 캐릭터랑 여기 있는 티니핑이랑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말이 안 되고요. 티니핑과 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핑크퐁 이거를 갖다가 비교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오로라에서 있는 것은 사실상 뭐 엄청나게 뭐 아마존이나 미국에서 그 캐릭터가 뛰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정도 파급력을 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한 섹터가 가면은 나머지가 따라가는 것도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런 투자는 잘못됐다고 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고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머리가 아프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 한 16,000원, 17,000원일 때도 분할 매도 대응을 하면서 뭐 위로 올라갔을 때는 수익을 보는 거고 아래로 갔을 때는 손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 4개월 만에 엄청나게 뭐 주가가 더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폭락을 하는 것은 사실상 정상적이지 않은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종목을 절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 당장 뭐 어떤 유료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본다고 하시더라도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 기업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다수의 실전 투자 대회와 각종 언론, 그 다음에 고등학교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 문견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로라 차트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실적 자체가 꾸준하게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매출액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단기 순이익 매출액은 올라가고 있었지만 단기 순이익은 사실상 줄어들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의 폭발적인 성장이 나올 거라고 예측이 돼서 매수세가 붙긴 했는데 이 위에까지 올라갈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반영을 할 수 있겠지만 매출액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급등하게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차익 매물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건들지 말자라고 여기 선 그어져 있는 데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뭐 추가적으로 펌핑 넣는 주체들이 분명히 있었네요. 아까 리딩방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적정 가치를 갖다가 사실상 IP 회사에다 준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단일 제품이잖아요. 사실상 캐릭터라는 것이 언제든지 유연하게 바뀔 수가 있다는 단일적인 부분인 건데,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고평가를 주고 지적자산권을 준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슈팅 자체가 매수세가 확 몰렸다가 매도세 확 나오면 추가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 되는 거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적정 주가가 어디 부분에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냥 이 사이 정도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회사 매출액이 딱 이 회사의 그 어떤 주가를 갖다 끌고 올라가는 거, 뭐 PER이나 이런 거를 갖다 예상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사실상 여기 평소에 7,500원에서 머물던 주가가 2배 이상 나왔다라고 하면은 매출액도 최소한 2배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아까 한 2.5배 정도 나왔잖아요. 2.5배 나왔으면은 요 구간대에서 노는 게 맞죠. 그 부분이 뭐 일시적이었을 거니까, 3분기만 그랬을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4분기 때 뭐 엄청나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추가적으로 빠질 것이고, 아니면 4분기에 어떠한 뭐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물려 계신 분들 계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답답한 흐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떤 리딩방이나 이런 거 멤버십을 추천할 때는 이렇게 위로 올라간 종목은 거의 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빵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터질 수 없는 거의 이제 뭐 0.01%의 확률이 지금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분명히 나올 것이다. 많이 물렸으니까 그만큼 손절이 많이 나올 거고, 경기 침체 부분에서 급전으로 이렇게 들어가신 분도 많겠죠. 급전 터지면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무것도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 뭐 핫다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목 분석 요약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로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핑크퐁. 이거 진짜 뭐 매번 나오는 이야기지만 핑크퐁과 오로라는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P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런 것들은 고평가를 오랜 기간 동안 유지를 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테마성으로 갔기 때문에 이탈하는 주체가 그냥 쭉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물려있는 사람들은 계속 물려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향후에 뭐 어떤 경기 침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두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IP, 이 지적재산권을 가진 뭐 장난감 같은 것들부터 매수를 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급은 있지만 수요는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제품의 가격이나 그 다음에 회사의 적정 그 매출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또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너무나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차익을 크게 본다는 주체들이 있다는 거고, 이 주체들이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뭐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한동안 변동성은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종목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오로라처럼 저평가인 회사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라보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 위에서 노는 회사가 아닌 것들 많아요. 여기 아래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매수를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거를 갖다가 들어갔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폭에서 사람들 불안해하고 휩쓸려 간다라고 하면은 좋지 않은 결과로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를 찾아내는 방법이 상당히 어려운 거고, 이 적정 주가를 찾아내는 것은 남들이 다 아는 이런 내용으로 찾는 게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찾으신 게 어떠한 뭐 신뢰도 부분이나 아니면 실력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믿고 찾으신 거라고 하면은 문견호가 진행하고 있는 구글 멤버십도 나쁘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리고 기초과정으로 12주 초보 주식과정까지 추가 혜택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만약에 이 종목 핫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6만원 등급부터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보시면 안정적인 종목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은 그만큼 날아다닐 가능성이 높고 목표 주가를 찾는 거 상당히 어렵다는 거 이번 기회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주변에 내게 매니저 문경과 하는 주식 구견의 TV 따라만 하시면 절대 지약은 도전